안녕하세요, 여러분. 황닭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련하여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접종받고 부작용이 있었던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맞으실 예정인데 이제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이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서 이제 부작용이 혹시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생긴다면 과연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건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보상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이제 부작용이 매우 경미하거나 드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백신을 맞은 이후로 이제 이상 사례가 발생을 한다면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인터넷 신고, 보건소 신고, 의료기관 신고 등을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백신에 의한 이상 사례인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할 때 그때 세 가지를 확인한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 백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독감 백신 상온 노출 기억하시나요? 이제 백신 생산에서 문제가 있거나 보관 운송 등에 문제가 있는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들이 혹시 이상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에게서도 이상 사례가 있다면 이제 그 백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 사례가 없다면 백신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식중독 역학조사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특정 음식을 먹고 설사하거나 고열 등이 있어서 이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상이 있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나필락시스라는 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몸은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오면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해롭지 않은 것이면 이제 흡수를 하고 해로운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파괴를 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과하게 일어나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 호흡곤란 등 생명이 위협될 정도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예방접종 때문인 거로 이제 판단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기저질환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백신과 별개로 원래 질환이 있었고 그 질환이 증상 등이 없어서 이제 밝혀지지 않았다가 증상이 이제 나타났는데 우연히 백신을 맞은 때와 겹쳤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무조건 기저질환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고 할 수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즉 무조건 기저질환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게 되었는데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이 일어났고 그 면역 반응이 혹시 기저질환을 악화시켜서 증상이 생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서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3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먼저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원래 10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의료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학, 또 호흡기 알레르기학, 또한 신경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과 또
법의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 면역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 이렇게 구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에서의 그 하는 역할은 우선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중증 이상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백신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한 그 중증 이상 반응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피해조사반 운영이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어제 진행됐던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사망하여 신고된 8분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할 때의 그 원칙은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자체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백신에 의한 중증 이상 반응, 특히 코로나19 백신인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여부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망자께서 갖고 계셨던 기저질환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백신 8분에 대해서 백신 자체에 대한 검사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동일한 예방접종 약을 갖고 접종을 같은 날 하셨고 같은 장소에서 하셨던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예방접종 중증 이상 반응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에서는 아무런 동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방접종 자체의 백신 자체의 문제라든가 또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망예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인 아나필락시스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8 사망자 예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아나필락시스에 해당되는 그런 증상들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자분께서는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어서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망 당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증상들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상 반응의 징후가 보이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된 8건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 중에서 4분은 현재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에서는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제 있었던 회의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반응 신고 사례와 관련된 출입기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전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서로는 3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질환과 또 사망 사례와 관련된 연관성입니다. 조용균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과 관련된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백신 접종 후에 급성 간경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역학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8명의 환자를 리뷰를 하고 그중에 7번째 환자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요양병원에 그 예전에 과거의 뇌출혈에 의해서 와병 상태에 있는 환자였고 자기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환자였습니다. 백신에 의한 그 전격성 간염 형태의 사망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사례가 없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 왜 이 환자가 갑자기 그 간염과 함께 사망을 했는가? 어제 같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 환자는 아마도 자기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그 환자의 병이 초기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도염에 의한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장 추정이 가능한 그런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연관성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상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사망 사례에 대해서 자세한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개인의 의료 정보, 개인 정보를 들어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저는 이렇게 그 신상정보 누출을 막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이제 유족분들이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혹시 언론에 잘못 노출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더 힘든 고생을 하실 수도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음 추스리시기도 어려우실 텐데 절대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그리고 저는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분들께 부디 정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코로나 백신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자세히 설명해드려서 부디 마음 불편하시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유족분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이해시키는데 충분히 정부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제 앞으로 더 접종하실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부디 이상 사례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충분히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황이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뭐 접종 받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니까 개인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이게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는 병원에서 따지는 거지 정부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면은 정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전염병인 코로나19인 만큼 예방접종에 의해서도 정부에서 충분하게 확실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